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ам по себе обладает колоссальным 제트 스트림인데 저는 1.0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인만의 기호를 더 빨리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도 그리고 상황 파악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과 46기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과 46기 정윤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독과 46기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독과 46기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트테이킹을 비교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트테이킹이란 화자가 한 말을 잊지 않기 위해 화자가 말하는 내용들을 각종 기호를 이용해서 요약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AI는 그 자체로서도 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AI has tremendous industrial value in itself, but it is also a core technology that has a massive impact on diverse industries. Everyone agrees that if AI is successfully applied to areas including manufacturing, healthcare, finance, and administration, it will create enormous economic value. AI が国の力や成長を左右し、経済安全保障の中核になる時代にシフトしつつあります。世界の主要国は覇権争いで勝つ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おります。韓国も他国と同様に素早く対応してきました。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ам по себе обладает колосс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ценностью и, как ключевая базовая технология, оказы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все отрас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уществует общее мнение, что есл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будет успешно внедрен в производство, медицину, финансы, управление и другие сферы общества, 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созданию колосс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Wir befinden uns im Übergang zu einer Zeit, in der KI über die nationale Kompetenz und das Wachstum entscheidet und für die Wirtschaftssicherheit eine ausschlaggebende Rolle spielt. Die führenden Länder auf der Welt setzen alles daran, die Spitzenposition in diesem Kampf um die Vorherrschaft zu sichern. Auch Südkorea hat ebenso wie andere Länder schnell und entschlossen darauf reagiert.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저는 AI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가지고 있다를 뜻하는 저만의 기호, 사실 많이 쓰는 기호인데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제가 기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느낌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호를 쓴 다음에 그 기호의 오른쪽 상단에 저는 영어 단어 시작되는 알파벳을 써서 하나의 기호인데도 다양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라는 기호를 이렇게 지구본 모양을 빠르게 적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코리아를 뜻하는 K를 썼고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라는 기호를 썼고 시제를 대응해봤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거에 맞는 시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어는 이제 조사가 한국어랑 거의 비슷해서 조사는 거의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 자체로서도 이제 조사를 영어로 쓰고 이지만 이런 데서도 조사를 영어로 쓰는데 다 이제 일본어 모음을 썼습니다. 별을 자주 쓰고 있어서 중요한 기반 이럴 때도 중요해서 별을 쓰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별을 쓰고 시옷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자주 쓰는데요. 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한자의 부수를 좀 따오고 있고요. 전체 쓸 때 이제 전자를 한자로 쓴다든지, 경제 안보할 때 이제 위에 갓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을 써가지고 그 밑에 경제의 마크를 쓰면 경제 안보, 이런 노트 테이킹을 했습니다. 저는 키워드 위주로 적는데요. 인공지능이 러시아어로 이스쿠스트벤 인질렉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EE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EE로 적었고요. 또 산업 가치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영어 인더스트리에서 따와가지고 IND라고 적습니다. 그럼 막대한 경제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할 때도 시제 표시해주고, 경제는 저는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 국자에서 따와서 네모라고 적는 편이고요. 또 발전이나 성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단어가 L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알파벳을 적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듯한 화살표를 적습니다. 저는 우선 AB 같은 경우 최대한 도착으로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AI 같은 경우 독일어로는 Künstliche Intelligenz KI라서 그대로 저는 KI라고 적는 편이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nicht nur sondern auch를 저는 NNSR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이 문장에서 이런 뼈대를 먼저 잡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 굴뚝 모양을 2개 그려놔서 이게 마치 공장이다, 산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떠올릴 수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SK라고, 그러니까 SK라고 많이 적는데요. 이제 스윗코리아라고 저는 남한으로 구분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주어 동사를 적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꺼서 주어 동사를 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책도 크면은 살짝 방해가 돼서 되게 짧은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테이킹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메모리에 의존하는 상황도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트 테이킹만을 잘하는 게 통역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도, 그리고 상황 파악, 분위기 이런 것도 다 종합해서 하는 게 통역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사님들이 정제되어 있는 연설문 같은 말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는 그 말들을 다 적으려고 노트테이킹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장황한 말들을 많이 적으니까 더 논리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는 노트테이킹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빠르게 논리를 파악하고 통역하는 편입니다. 1학년 때 동기들이랑 한국어 3, 4분 듣고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한국어로 다시 말하고, 또 러시아어 3, 4분 듣고 또 러시아어로 다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말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스팬을 늘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공부법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노트를 엄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트가 너무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노트의 구조에 따라서 전달하는 말을 만들어야 하고 또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퍼센트로 보자면 80, 90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잘 듣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어랑 동사를 쓴 후에 슬래시를 그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독일어에는 격이라는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자기가 기억을 못할 것 같다 싶으면 격을 숫자로 표기해서 나중에 기억하기 좋게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원인 결과 같은 경우는 원인은 역삼각형으로 점 3개 찍어주고 결과는 삼각형으로 점 3개를 찍어줘서 수학기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는 독일어로 zum Beispiel ZB 적은 다음에 기록을 해서 이게 예시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을 노트할 때랑 그리고 영한을 노트할 때 저희가 처음에 배우는 것은 주어를 좌측 상단에 쓰고 동사를 중간에 쓰고 다음 것들을 우측 하단에 쓰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사실 영어를 들을 때 영어는 동사가 비교적 앞에 나와서 이 구조를 지키기가 되게 좀 쉬운 편인데 한국어는 동사가 가장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사를 따로 표시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동그라미를 쳐서 체크 표시를 해서 이게 동사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원인과 결과는 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 기호 같은 경우는 듣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동사들을 기호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교급 같은 것도 표시하는 거를 나름의 기호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비교급으로 간다면 더 빠르다, 더 느렸다 라고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호 아래에다가 밑줄을 하나 긋거든요. 최상급이다 하면 밑줄을 2번 긋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는 시제랑 그리고 누군가 주장하는 말 그리고 최상급 정도를 먼저 꼽고 싶은데요. 시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동사에다가 왼쪽 따옴표를 그려놓으면 과거 그리고 오른쪽 따옴표를 그려놓으면 미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으면 현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느낌표를 해서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는 만약에 본인이 기호가 없는 경우에도 만약에 그 단어가 텍스트에서 핵심적인 주제면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본인만의 기호를 재빨리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통대 공구 노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받침이 단단하기 때문에 테이블이 없어도 그냥 손에 들고 통역하기 좋아서 이 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양의 통역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A4 용지를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통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은 제트스트림인데 저는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글씨가 되게 크게 노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1.0이 속기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좋아서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제트스트림 1.0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제트스트림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고, 삼색 볼펜을 다들 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라사 스터디라는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그냥 수정할 때 쓰고, 보통 이제 노트하고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친구들의 크리틱, 빨간색은 교수님의 크리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애착템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펜도 그냥 눈에 보이면 쓰거든요. 다만 추천드리는 거는 잉크가 눈에 보이는 펜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잉크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모르고 그냥 통역을 하다가 이제 볼펜이 안 나오면 진짜 멘붕이 오기 때문에 잉크가 보이는 펜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통대 노트 테이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